연이어서 여러분들의 순서지를 이렇게 소개 보시면 순서지 내용이 사실은 그냥 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좋은 것들이 매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맛있는 점심 시간이 지금 12시면은 점심을 드셔야 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꼭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나가서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아마 준비는 아직 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품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면은 제가 바로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시피가 있거든요. 레시피가 있는데 이거는 집에서 충분히 해 드실 수 있도록 레시피하고 그다음에 고추장 레시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레시피는 어떤 재료를 썼는지 비트, 당근, 콩나물, 깻잎, 오이, 버섯, 자주색 양배추, 그다음에 밀고기. 그래서 아마 밀고기가 어쩌면 콩고기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밀고기하고 콩고기를 이제 배우실 텐데 일단 체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셨던 강의 내용을 그대로 체험하실 수 있게 이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 유전자를 묶어 놓는 것이 뭐라 그랬죠? 비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트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이 있는데 당근은 어디에 좋을까요? 다 이제 눈에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당근을 생으로 드시는 게 눈에 좋을까요?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눈에 좋으실까요? 생으로 드시면 암에 좋고 익혀 드시면 눈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셔도 좋고 저렇게 드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콩나물이 더 좋습니까? 풋콩 대두나 풋콩이 더 좋습니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건강 강의 들어왔더니 막 별 종교 얘기도 하고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다 아우러져야지 여러분들의 행복 비빔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비빔밥식으로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요. 콩나물하고 콩나무의 차이가 뭘까요? 머리하고 줄기. 그러니까 콩나물은 그 콩 하나에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근데 콩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콩을 하나 심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열리잖아요. 그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이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질문부터 먼저 하는 거. 과학적이기도 한데 왜 콩나물은 하나씩만 자라고 콩나무는 많이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콩나물 어떻게 키우세요? 물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 반드시 덮어놔야 돼요. 근데 그래서 뭐를 못 봐요? 햇빛을 못 봐요. 근데 콩나무는 햇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훌륭할까요? 콩나무가 더 훌륭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콩나물도 나름대로 그게 발화식품이기 때문에 암에는 콩나물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콩나무는 또 어디에 좋을까요? 단백질 공급에는 또 콩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으로서도 콩나물 같은 사람이 있고 콩나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빛을 안 보고 이렇게 구석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암 예방을 잘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콩나무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굉장히 좋은 실물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가다는 그래도 빛을 보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또 빛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햇빛도 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로운 영양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한 1시간 정도 지금 됐는데 처음부터 하면은 내용만 하면 1시간인데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으세요? 뭐뭐 기억나세요? 메틸기 기억나시고 또 예? 실뭉치 기억나고 또 가위인자가 제 말씀드린 뉘앙스로 봤을 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뭐는 잘해요? 콩나물은 잘합니다. 여러분 물 계속 보도 빠져나가는 물이 더 많아요. 그래도 콩나물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으면은 비디오를 보시고 한 번 더 연구하시면 더 많이 나눠드려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이 되셔도 좋고 콩나무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비빔밥을 해 드실 때는 콩나물이 조금 더 잘 어울리죠. 그리고 항암 재료로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깻잎은 여기 왜 집어넣냐면 여러분 하루에 깻잎을 한 좀 양은 조금 많을 수 있는데 5장에서 20장까지 혹시 드실 수 있으시면, 그러니까 20장까지 드시려면 채를 썰으면 되거든요. 쌈 싸 드시면 한 5개, 6개밖에 못 드셔. 5개에서 20개 정도 드시면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당근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눈 어디? 망막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밤에 잘 보이게 하는 것은 이제 당근이 잘 보이게 하는데 눈 망막이 그래서 또렷하게 잘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밤뿐만 아니라 항상 눈이 밝게 할 수 있는 역할은 깻잎이 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국 사람들만 깻잎 먹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참외도 한국 사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이웃들한테 나눠줘서 그렇지 깻잎, 참외, 고사리 한국 사람들만 먹을 줄 알아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는 어디에 탁월하냐면 여러분들이 피부가 부었을 때 오이는 오이를 얼굴에다 붙이셔도 되고 드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필요 없는 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이 즐겨 드시고요. 그 다음에 버섯 중에서 으뜸 버섯, 표고버섯, 물론 다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버섯은 뭐냐 하면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D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제일 먼저 칼슘 흡수를 잘하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울증도 고쳐주고 당뇨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타민 D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표고버섯에 들어있는데 표고버섯을 따자마자 말리면은 비타민 D를 많이 못 만들어요. 근데 표고버섯을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신선한 걸 사셔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햇빛을 쬐어도 비타민 D를 만들죠. 표고버섯은 한 6시간 쬐면은 하루 필요량의 10배가 만들어집니다. 후유증 없이. 그러면 비타민 정제를 안 사 드셔도 돼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혹시 가능하시면은 촉촉한 거를 사셔가지고 뒤뜰은 있으신 분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한 6시간 정도 말리시면은 그 비타민 D 함유량이 10배에서 잘하면 20배까지 증가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려가지고 채를 썰으셔서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색 양배추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가장 좋을까요? 편안할까요? 여러분들의 속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데 자주색은 어디에 특별히 더 좋을까요? 암세포를 죽이는데 더 탁월해요. 위산을 예방하고 위산을 감소시키고 위암을 예방하는데 자주색 빛깔 나는 게 다 좋아요. 그래서 그게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블루베리도 블루라고는 하지만 자주빛깔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송아지나 소를 잡아먹는 게 좀 이제 우리
우리 다 사실은 우리 사람하고 동물을 구별을 하긴 해야 되지만 유전인자가 쥐도 우리랑 96%가 비슷해요. 그리고 돼지는 거의 98%, 침팬지는 98.5%, 그다음 여러분들과 제 사이는 99.5%, 거의 99%가 같아요. 그래서 그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벼슬도 다 하고 해봤는데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별거 아니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귀걸이사라는 시를 쓰면서 본시 동근 낙지 성형제, 땅에서 떨어진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한 형제다. 하필 골육친, 꼭 피와 피를 나눈 사람들만 형제냐 하는 그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와, 그 한 천여 년 전에 그 도연명이 우리가 지금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을 이미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땅에 같이 살면은 꼭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낙지성형제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육식을 하시지 말고 밀고기나 콩고기로 여러분들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방법도 이제 차차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드리면은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어떻게 비빔밥으로 만드는지. 그러면은 이 비빔밥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또 뭐를 소스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추장을 하려면은 고추가 매콤한 고추 자체는 좋은데 뭐가 가장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매운맛은 위만 괜찮으시면은 면역에 도움이 돼요. 근데 고추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금량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없으신 분들은 고추장도 일반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고추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또 당분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에 소개드렸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추로 당을 첨가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당이 높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당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당을 유지하는 소스를 또 개발을 했어요. 오늘 드실 겁니다. 거기 보면 캐슈 있죠? 땅콩 비슷한데 이제 땅콩보다 좀 더 고급이고요. 갈반조 콩 있죠? 갈반조 콩, 그 다음에 아미노 간장, 그 다음에 이스트를 그 뉴트리셔널 이스트라는 게 이스트가 있는데 그거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섭취를 못하는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 여러분들의 적혈구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따로 섭취를 안 하셔도 이스트 플레이크를 소스에 넣어서 드시면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보다는 선인장꿀을 집어넣는데 그게 아가베예요. 아가베 선인장꿀은 당도가 50%에서 70%밖에 없습니다. 설탕보다. 그 다음에 갈릭 파우더, 아까 보여드렸죠? 3가지 만성 질환을 억제시키는 나쁜 유전인자를 묶어놓는 3가지가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양파, 그 다음에 마늘이죠. 그래서 갈릭 파우더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장을 만들려면 색깔이 빨개야 되는데 빨간 색깔을 집어넣으려고 뭐를 넣었을까요? 거기 보면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뭐죠? 파프리카가 피망인데 빨간 피망이죠. 빨간 피망하고 초록색 피망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색깔 차이. 그런데 초록색 피망하고 빨간 피망하고 비교를 하면은 비타민 C가 뭐가 훨씬 더 많을까요? 빨간 게 월등하게 많아요. 한 2배 이상이 더 많아요. 그런데 초록색은 또 뭐가 있냐면은 항암제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초록색도 좋고 빨간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비타민 C가 필요한 분은 어떤 분이 필요할까요? 쉽게 피곤하고 입이 잘 허는 분들은 붉은색을 선택하시고
내가 암을 예방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초록색을 선택하시고 둘 다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추가적으로 참기름하고 깨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참기름하고 깨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의 혈액을 맑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점심 보약입니다. 이제 점심 드시러 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매번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암 유전인자를 자르는 가위와 암을 묶어놓는 유전인자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을 묶어놓는 유전인자를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암을 정지시키는 유전인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인자를 살리는 음식들을 만들었는가, 그거를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만든 분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소개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만들고 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분인데 우리보다 월등하게 오래전에 고통을 어떻게 이기는가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고, 공자는 어떻게 관계를 서로 잘 지키고 서로 좋은 관계로 잘 살아가야 할까 한 것을 가르치신 분이 공자인데, 공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위계질서가 생기고, 위계질서가 심하다 보니까 또 주인과 종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5년 후에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또 누가 썼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잊게 한 분과 그 다음에 사이좋게 하는 분을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실 밀고기의 모양보다는 조금 다를까요? 오늘은 아마 콩고기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고기를 드셨을 텐데, 콩으로 만드는 고기도 있고 밀로 만드는 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백질을 콩하고 밀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그 가루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은 쇠고기 드시는 거랑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암 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비슷하게 나올 텐데요. 요게 비트죠. 여기 주로 이제 어떠한 것들이 암을 예방하나 하면은 무지갯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여기 빨주, 노초, 파,남,보 대충 다 있죠. 이게 무지갯빛 비빔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비트를 이렇게 얇게 하셔도 되고, 오늘은 아마 조금 굵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조리 방법이 약간 다르니까 안 익혀서 얇게 쓰는 기계로 얇게 썰어서 저렇게 드셔도 되고요. 조금 더 양을 많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를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암 유전인자를 죄다 묶어 놓을 거예요. 암 안 생기게. 그래서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이거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겠구나. 군침이 도시는 것 같아요. 꼴딱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밥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막 현미밥을 먹어라도 철저히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전혀 그냥 그 겨만 없앤 현미밥을 먹었는데, 그걸 드시는 분들이 막 속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 비소 있잖아요. 비소가 그 현미 그 껍질에 붙어 있는 그 경향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비소가 없는 것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오븐도. 그래서 항상 오븐도를 드시면은 백미밥보다는 훨씬 더 건강 그 물질들,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비소도 싹 없애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식으로 뭐 먹지 할 때 뭘 생각하시면 될까요? 무지개 생각하시면 돼. 빨주노초 파넘버가 뭐가 있지 하고 마켓에 가세요.
그러면은 천연으로 돼 있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 대충 골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 먹을까 하고 그냥 샐러드도 해 드시고 날 것도 드시고 익혀도 드시고 어떻게 드셔도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를 뿐이지 다 좋아요. 그냥 너무 익혀가지고 그냥 물이 될 정도로 익히지만 마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익히지만 않고 살짝 데치시기만 하면 어떻게 드셔도 채소는 좋습니다. 그런데 익혀도 되고 쪄도 되고 구워도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마늘하고 양파하고 비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기에 편하신 대로 구워도 드시고 뭐 쪄서도 드시고 스팀해서 드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구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비트구이를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여만 드리는데 오븐에다가 비트하고 마늘하고 양파 여기 다 이렇게 곁들이고 거기에 여기는 팽이버섯 들어갔는데 팽이버섯도 여러분들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좀 조금 고급진 풍이 이렇게 느껴지시죠? 조금 고급지게 드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마지막에 살짝 곁들이시고 그 다음에 소금도 조금만, 그 다음에 레몬 잔뜩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레몬하고 그 다음에 그 레몬이 대표적으로 뭐가 제일 많죠? 레몬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릴게요. 레몬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제일 많죠? 구연산이 제일 많아요. 비타민 C가 제일 많아요. 주로 이제 시큼하니까 비타민 C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연산이 더 많아요. 비타민 C는 레몬보다 뭐가 더 많을까요? 파프리카가 훨씬 더 많아요. 고추. 그러니까는 풋고추보다는 붉은 고추. 그 다음에 피망도 푸른 피망보다는 빨간 피망이 비타민 C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종자가 다를까요? 햇빛에 쏘인 양이 다를까요? 햇빛 노출량이 훨씬 더 많으면 비타민 C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대신 비타민 C가 많아지는 동시에 그 순수한 항암 효과는 또 발화된 것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좀 영한 게 더 많아요. 젊은 게. 그러니까 햇빛을 덜 쬐인 것이 초록색인데 거기엔 또 항암제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초전에 예방을 하려면 없는 사람이 예방하려면 발화식품이나 푸릇푸릇한 것이 좋고요. 암이 있는 사람이 암 진행을 막으려면 비타민 C가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골라 드실 필요가 있어요? 둘 다 드시면 됩니까? 둘 다 드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가지고 건강 강사들이 이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선생 공자께서 뭐라 그랬어요? 중용을 지키라 그랬어요. 치우치지 말라.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 치우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고르실 때 단단하거나 중간 크기가 좋아요. 너무 큰 거보다. 너무 크면은 그 농도가 메틸기 암을 억제하는 메틸기 양이 좀 적어요. 그리고 색깔이 진하고 잎이 푸르면 고르시고요. 만약에 점이 있거나 멍이 들었거나 시드른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것은 피하시고, 그다음에 줄기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때 2인치 정도 남기시고 냉장고에 집어넣고요. 씻지 말고 흙 묻은 채 공기를 빼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야지 오랫동안 보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든 천연 음식은 씻는 순간 그 약효는 떨어집니다. 드시기 전에 바로 씻으세요. 그러니까 계란도 저희 쉼터에 오시면은 천연 양계장이 있는데 계란도 낳은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더 좋습니까?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게 더 좋습니까?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은 천연적으로 양수에 코팅이 있어요.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박테리아가 침범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씻는 순간 상합니다. 계란이 더 빨리. 그래서 냉장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 드시는 계란은 방사선으로 다 치료를 먼저 했어요. 다 살균 처리를 하고 냉장고에서 계속 있었던 거라서 오래 가도 상하지는 않는데 그 영양도나 이런 것이 더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 바로 드시고 싶으면은 쉼터에 오시면 바로 드릴 수 있어요. 바로 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깨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연 상태대로 놔두면은 그만큼 오래 간다는 겁니다. 더 보존이 잘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비트는 얼리지 말고요. 익힌 비트는 얼려도 괜찮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이렇게 이제 조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트를 이렇게 잘라서 익혀가지고 올리브 기름으로 그 다음에 솔트 중에서 코셔 솔트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소금이 많은데 소금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본 분들이 관심이 있더니 막 죽염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소금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금 죽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천연염 있고 그 바다 소금 있고 그 다음에 코셔 솔트가 있고 히말라야 솔트도 있어요. 그러면은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도 계시는데 간호사님들은 소금 하면은 뭐만 생각나요? 식염수 생각나시죠? NaCl 그렇죠? 염화 나트륨. 소금이 다 소금이지 뭐 그게 뭐 다르냐? 근데 NaCl은 같은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소금은 천연 소금은 염화 나트륨하고 다른 무기질하고 배합이 돼 있는 그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죽염인데 죽염인 경우에는 그 우리 혈압을 높게 이미 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소금 양이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뭐가 더 좋을까요? 일반 소금보다 죽염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죽염이 고혈압을 치료할까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소금 자체가 또 있어야지 면역력이 강해지는데 너무 짜게 드시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짜면 또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염을 드실 수 있으면은 가장 첨가하는 소금 중에서는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셔는 깨끗한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노폐물질, 그 유대인들이 만든 거니까 노폐물질 없앤 거고, 그 다음에 바다 소금은 진짜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증발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소금이든지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이왕이면 죽염을 드시면은 조금 안전하다. 그렇지만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명을 바꾸는 비트, 오늘 비트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렇다고 비트만 드시라는 거 아니죠. 빨주노초 파남보 다 드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지 콩나물이라도 되거든요. 그렇죠?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고 해도 비트는 특별히 대장암 유전인자를 묶는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계속 밝혀집니다. 대장암, 뭐 유방암 뭐 다 도움이 돼요. 췌장암, 전립선암 다 도움이 되는데 특히 대장암, 여러분 지금 요즘에 대장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녀를 다 합치면 폐암 다음으로, 그러니까 흡연 때문에 생기는 암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이제 대장암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에 가장 그 좋은 것을 제일 먼저 지금 소개를 드려요. 암 강의를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트가 우리에게는 생소한데 비트하고 친해지라고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포를 재생하는 엽산이 있고요. 세포가 여러분 여성들 화장품에다가 돈 쓰시지 말고 비트에다가 조금 돈을 더 쓰세요. 화장품도 괜찮은데 비트에다 좀 더 쓰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암을 싸우는 베이타 사이닌이라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암은 비트가 가서 다 묶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A, C, 마그네슘, 칼슘, 철분, 인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를 안 드시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저녁 때 안 깨고 푹 주무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중간에 안 깨고 주무세요? 한두 분밖에 안 계시네. 와, 대단하시네요.
그분들은 매그네슘이 충분히 몸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소변 보러 일어나시고 몇 번 일어나시는 분들은 매그네슘이 부족하거든요. 중간에 Mg라는 게 마그네슘이거든요. 비트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부족하면은 이제 마그네슘 글리서네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채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지리문답 시간에 소개를 드릴 텐데 국화차에 마그네슘과 비슷한 에피제넨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또 몸을 편안하게 해줘서 푹 주무시게 합니다. 근데 주무셔야지 여러분들의 암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철분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여성들은 평생 거의 50대 중반까지 생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피를 많이 잃으셨기 때문에 철분이 필요하고요. 인이 없으면은 뼈가 또 튼튼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칼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도 있어야지 뼈가 튼튼해져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있어야지 뼈가 또 성장 뼈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타민 A가 있어서 눈도 좋아지고 C가 있어서 암도 또 싸우고 매그네슘이 있어서 잠도 잘 오게 하고 칼슘이 있어서 또 뼈를 튼튼하게 하고 철분이 있어서 빈혈증도 예방하고 인이 있어서 뼈를 더 단단하게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비트 그리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뇌에 가서는 뇌졸중, 심장에 가서는 심장마비. 근데 그것을 막아주게 하는 것이 비트 안에 들어있어요. 혈전 응고되지 않게 해줘요. 그다음에 장하고 간하고 담낭을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안 드시면 손해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탄수화물이 또 들어있는데 적절하게 당은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탄수화물이 또 들어있어요. 비트채만 드시면 근데 비트를 비트즙을 만드셔서 드시면은 혈당이 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당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 자체를 뿌리 자체를 드시는 거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여러분들 쥐들만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고 잠을 잘 자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배설하고 그 세 가지만 잘할 수 있으면 계속 건강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돼가고 계시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 그렇죠? 80, 90이 되시면서 점점점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배설하시고 그 세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트다 하는 것입니다. 사탕무 한국말로는 사탕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비트를 먹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뇌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두뇌가 결정을 하면 이거 여러분들의 유전인자를 묶어 놓을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쪽 왼쪽에는 제 의대 교수님이 제 환자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사진을 보여드렸고 왼쪽은 2008년 사진인데 로마린다에서 제가 왔거든요. 로마린다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 잡지잖아요. 그 교양지인데 여기 보면 잡지인데 로마린다가 크게 기사로 났어요. 근데 기사로 난 중에서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에요. 주인공이 이 당시에 여기 애드벤티스트라고 세계 장수촌 중에서 가장 장수율이 높은 장수촌이 로마린다인데 애드벤티스트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 침례받는 장면부터 나오네. 이분이 침례 장면. 그다음에 여기 오토바이 마운틴 바이크 타는 장면도 나오고 이따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여기 있는데 이분이 106세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106세셨는데 이렇게 운전하시고 펌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106세 때.
근데 이분이 저분이에요. 제가 인터뷰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저분을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하게 됐냐 했더니 주로 채식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오래 산대요. 딱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게 이분은 뭐 복잡한 거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채식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한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면은 내가 아무리 비트를 많이 먹어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표현으로는 지적질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자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도 중에 제일 높은 차원의 도가 뭐냐 했을 때 두 자로 요약을 하셨는데 냅도래요. 냅도. 그냥 냅도. 그냥 사랑하고 냅두라고. 그게 하나님 제일 잘 믿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말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냅둬라. 그럴 만. 그래서 그리고 황희정 승이 한 말을 조금 더 조금 더 뭐랄까 세련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나를 골치 아프게 하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게 황희정성 요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사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걸 한국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믿으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보여주래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몇 분은 빨리 지나갑니다. 푸드 케미스트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쫙 왜 그러면 채식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주들은 건강에 관심이 없어요. 건강하니까. 부족한 게 없으면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들 손주들한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생명,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으면 다른 생명을 예를 들어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를 먹겠냐? 절대로 안 먹는다 그러죠, 고양이는. 그다음에 강아지를 먹겠냐? 절대로 안 먹죠. 근데 송아지하고 닭하고 돼지는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돼지도 키워 보면은 요즘에 그래서 돼지 키우는 집도 있어요. 조그만 돼지, 새끼 돼지. 근데 사실은 돼지가 가장 동물 중에서 머리가 그런 그 가축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요. 가장 성격이 좋아요. 돼지같이 그거는 뚱뚱할 때 한 말이고 사실은 돼지는 사람이 그렇게 사육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팔기 위해서 120파운드까지 먹이는 것이 가격 대비가 제일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상 먹이면은 먹는 양이 근수보다 더 많이 나가. 그래서 근데 돼지가 좋아하는 게 콩하고 곡식하고 건강에 좋은 것만 좋아한대 원래. 그런데 사람들이 성격이 좋으니까 아무거나 먹여가지고 살만 찌우는 거예요. 그리고 땀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우니까 아무데나 뒹굴어 가지고 더러워져서 돼지가 이제 더러운 그 근육을 유지하게 됐어요. 몇천 년 동안. 그래서 돼지가 더럽게 돼서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돼지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그럼 부정한 거를 만드셨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부정하게 키웠습니까?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정하다고 구별을 해준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성들이 생리할 때 부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부정한 겁니까? 보호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남아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40일이 부정하고 여아를 출생하면 80일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 아이를 딸을 낳으면은 부정 타는 겁니까? 아니죠. 아들을 바라는 그 문화권에서는 딸 낳은 엄마를 더 오랫동안 2배를 더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
80일을 부정하다고 칭하고 건드리지 말게 한 거예요. 접근 금지. 남편도 접근 금지. 좀 쉬게 놔둬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접근 금지. 그래서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 낳은 엄마는 40일 동안 보호하고 딸을 낳은 엄마들은 80일 동안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하다 부정하다고 했지 손가락질 하라고 정하다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도 가면서 나보고 나는 뭐라고요? 부정하다 해서 손가락질 받으라고 부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도 제대로 없고 감염되기 쉬운 동네에서 문둥병 환자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세포도 보니까 제가 세포 전공인데 세포도 보니까 병든 세포는 내가 아프다 하고 그 명찰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명찰을 붙인 거는 그 다른 세포들이 접근하지 않고 면역 세포만 그 병든 세포를 없애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그 고름이에요. 그게 고름. 그래서 고름은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백질을 뿜어요. 그러면은 면역체가 백혈구가 와가지고 그거를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신묘막측하거든요. 이거는 불경에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서상경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호대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종교를 존중하되 궁극적인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나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여기 보시면 렁 캔서, 여러분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렁 캔서의 가장 좋은 거 여기 garlic, leek, onion 계속 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여기 브로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reast cancer 유방암에 가장 좋은 거 garlic. 항상 garlic은 우선이에요. 여기 보면 암세포가 확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는 암세포가 얼마나 자라나 그래프를 그린 건데 제일 오른쪽에 암세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디오를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1등으로 나오는 게 갈릭과 대파와 어니언은 항상 나와요. 그 다음에 비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방암. 그 다음에 또 전립선암도 여전히 갈릭이 제일 1등이죠. 갈릭, 그 다음에 브러셀 스프라우트, 그린 어니언, 리크, 브로콜리 이렇게 칼리플라워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드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한 끼에 다 드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여러분들의 소개드리는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스토막 캔서, 위암도 여전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갈릭 들어있죠. 세포가 못 자라요. 이게 암세포가 여기 들어있으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토막 캔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팬크레아스, 가장 무서운 암, 췌장암도 갈릭, 리크, 브러셀 스프라우트 계속 나오죠.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하면은 3개월이거든요. 보통 선고받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지금부터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뇌종양도 갈릭은 항상, 마늘은 항상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늘을 오랫동안 먹은 게 우리 조상이 됐나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은 곰하고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그 곰 부족이 호랑이 부족을 이겼대요.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고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한 4,000년 전에 한국 한반도에. 근데 이제 곰을 숭배하는 부족, 이게 신화죠.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이제 웅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군 신화가 나왔는데 단군 왕 검이 나오죠. 근데 단군만 기억하시지 왕검은 모르는데 단군은 뭔지 아세요?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제사장이고 왕검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왕하고 짬뽕 합쳐진 것이 단군 왕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그 전 이야기 그 마늘을 끝까지 먹은 곰하고 호랑이는 그거는 가짜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거는 제사장과 왕이 하나였다 하는 것이 한국 신화에도 있어요. 근데 사울하고 다윗 왕이 나오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왕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다 하지 말고 그 한국에도 사무엘이 있었어. 그게 바로 단군 왕검이야. 예. 거의 시대도 뭐 똑같지는 않지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비스무리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알면은 정말 서로 친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인을 만났을 때 차이점을 부각시키지 말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리 만드신 분 아니거든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분석하다 보니까 교리가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종교의 싸움이 생긴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시 뇌종양 비트 또 나오죠. 갈릭하고 비트. 그 다음에 또 메줄로블라스토마. 이거는 아까는 어른이 걸리는 뇌종양, 요거는 애들이 걸리는 뇌종양이 있는데 역시 갈릭이 또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뇌종양하면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암도 힘든데 뇌암이면은 암을 싸우는 과정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막 구토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도 없고 눈도 잘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안 보이게 이게 마늘을 싹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 단군 신화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마늘을 잘 먹을 수 있는 백성이잖아요. 인도는 뭐를 잘 먹어요? 카레 백성이고 우리는 마늘 백성인데 지금은 이제 인도 카레 백성이 지금 미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모든 CEO들이 인도 사람들이잖아요. 그 테크 인더스트리에서. 그래서 지금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언젠가는 한국이 나라가 작긴 하지만은 마늘을 잘 드셔가지고 마늘 파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드니 캔서 이것도 좀 종종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콩팥암도 있는데 콩팥암도 요거는 갈릭보다 대파가 더 세요. 대파. 여러분 대파를 여러분 국에 드시면 예를 들어 겨울에 쉼터에 오시면은 대파국을 끓여드리거든요. 되게 맛있는 대파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집에. 그래서 콩팥암에 탁월합니다. 갈릭하고 대파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이거는 창세기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거는 누구한테 한 말이죠? 아담과 하와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호랑이하고 독수리는 뭘 먹었을까요? 호랑이하고 독수리는 쥐를 잡아 먹었을까요? 아니면 토끼를 잡아 먹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푸른 풀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뭐예요? 채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당뇨병하고 암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거는 이제 결과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죽고 죽이지 말라는 거죠. 서로 죽고 죽이지 말라.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자 하나 하고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쉴 휴자죠. 휴식 휴자, 쉴 휴자인데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무 옆에 있으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채소랑 친하면 우리의 암세포는 쉬지 못하는 병인데 암을
치유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기별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힐링 캠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맛있는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체조하시고 또 이제 질의문답 시간, 여러분 이제는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실 수 있는 질의문답 시간을 여기에 갖고요. 그 다음에 상담 시간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